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코이케 류노스케 스님의 번뇌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지요. 코이케 류노스케 스님은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시네요. 특정 번뇌 에너지는 다른 번뇌 에너지를 끌어온다는 겁니다. 마치 시크릿에서 이야기한 끌어당김의 힘 같죠? 유유상종, 비슷한 것은 비슷한 것을 끌어온다. 코이케 류노스케 스님도 같은 이야기를 하시네요. 이를테면요, 화 잘 내는 사람이 여기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그 화 잘 내는 사람을 보고 똑같이 화를 버럭 내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에구구 뭐 저렇게 화를 자주 낼고 불쌍도 하지 라고 쯧쯧쯧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요 두 사람 중에서 당연히 똑같이 화를 치밀어 올라 하는 첫 번째 사람이 화 잘 내는 사람과 충돌을 하겠죠.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그 사람 안에도 똑같이 분노의 에너지가 부글부글 끓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다른 식으로 말해서요, 누군가 여기 욕심 많은 사람이 하나 있다고 해봐요. 그런데 그 욕심 많은 사람을 특별히 유난히 감정적으로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곰곰이 따져보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도 욕심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혹은 욕심이 좀 들어있기 때문에 내 안에 욕심이 있어서 저 사람의 욕심이 보이니까 그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번뇌 에너지는 다른 번뇌 에너지를 끌어온다는 이야기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내용에는요, 번뇌 3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코이케 류노스케 스님은 그 3가지를 욕망, 분노, 미망, 어리석음인데요. 이렇게 욕망, 분노, 미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3가지는 사실 불교에서 말하는 삼독이에요. 사람의 마음에 스트레스를 주는 3가지 독입니다. 탐진치라고 하죠. 탐은 욕심이고, 진은 분노고, 치는 어리석음, 즉 미망입니다. 이 3가지로부터 스트레스가 나온다라고 붓다는 설명했어요. 이 탐진치라는 기본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대단히 명쾌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 셋 중 하나에 걸려요. 먼저 욕심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욕심, 욕망, 탐이라는 건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막 대단히 욕심꾸러기고 어마어마하게 막 손에 쥐고 있으려고 해야 욕심, 욕망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더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거를 욕망이라고 불러요. 재물이 되었건 사람이 되었건 아니면 좋은 경험이 되었건 간에요, 인연 따라서 이제 사라져야 할 때인데, 인연 따라서 이제 보내야 할 때인데 그러기 싫고 계속 더 가까이 있고 싶어 하는 거, 더 가까이 쥐고 싶어 하는 거, 그 마음이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대로 하다 보면 무리가 따르고 또 사람이 추해지죠.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우리를 망가뜨리는 첫 번째 독, 욕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분노입니다. 분노 역시 막 거창한 게 아니에요. 욱해가지고 집안에 뭘 때려 부순다던가 욕설을 한다던가 막 그래야지 분노가 아닙니다. 그냥 멀어지고 싶은 마음. 아까 탐은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했죠. 분노는 그 반대입니다. 그냥 멀어지고 싶은 마음을 분노, 진이라고 부릅니다. 왜 우리에게는 인연 따라서 나에게 온 것들이 있습니다. 옆자리 동료일 수도 있고 내 직장, 내 부서일 수도 있고요. 혹은 극복해야 될 갑자기 나에게 툭하니 떨어진 사고나 장애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인연 따라 나에게 온 것은 그냥 받아들이고 잘 지내고 극복하도록 노력하고 순간순간에 집중해서 더 나은 인연을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인연따라 나에게 온 것들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불이익이 되면은 우리는 그것들을 꼴보기 싫어합니다. 밀쳐내고 싶어 하죠. 저 사람만 없으면 좋을 텐데, 잠깐이라도 안 보면 좋을 텐데 라고 밀어내고 싶어 하는 것, 그 모든 것을 가리켜 분노라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미망이에요. 이거는 어리석음입니다. 눈 앞에 있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일에 시선을 왔다 갔다 정신없이 움직이는 것, 그게 바로 어리석음인데요. 붓다는 그 비유를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원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다고 할 때 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데 마음이 지금 이 순간 now and here에 머물지 못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상상을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그 사람을 가리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이렇게 탐진치 세 가지 독이 우리 마음에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물론 있긴 있습니다. 붓다가 깨달음을 얻은 방법이기도 하고요. 고이케 륜스키 스님은 오늘 이야기에서 간단하게 우리의 생각을 감각에 고정시켜라 라고 이야기하네요. 나중에 자세히 또 나올 테니까 오늘은 간단히 보겠습니다. 두 번째 편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죠. 욕망, 분노, 미망이 스트레스를 자극한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서 어떤 번뇌가 작용하고 있는지 들여다보면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다. 특정 번뇌 에너지를 담아두고 있는 사람은 같은 종류의 번뇌 에너지를 담아두고 있는 사람과 서로 끌리게 되며 자신과 다른 번뇌 에너지를 담아두고 있는 사람들과는 서로 반발하거나 미워하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만나지 않게 되기도 한다는 사실이다. 직장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나 나한테 잔소리를 해대는 상사가 있어서 스트레스가 쌓인다라는 사소한 고민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런 고민들은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마음의 충동 에너지가 상대방이 가지는 번뇌 에너지를 자극해서 마음의 세 가지 독인 욕망, 분노, 미망의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생긴다. 우리는 끊임없이 눈, 코, 귀, 혀, 몸, 그리고 의식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다. 눈에 보이거나 귀로 들리는 정보에 대해서 나는 더 많은 걸 얻고 싶다라고 요구하는 마음의 충동 에너지를 욕망이라고 부른다. 그와 반대로 들어오는 정보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보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단 말이야 라면서 거절하는 마음의 충동 에너지를 분노라고 한다. 그리고 들어오는 정보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지 못하고 무시해버리고 마는 마음의 에너지를 미망이라고 한다. 들어오는 정보에 대한 인간의 반응 패턴은 본래 이 세 가지 종류밖에 없다. 회사 동료에게서 싫은 소리를 들어서 불쾌해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동료가 보낸 음파를 수신하고선 그따위 말은 듣고 싶지 않아 라는 분노의 번뇌 에너지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이다. 만약에 부하 직원이 마음에도 없는 아부를 하면 우쭐해지기 쉬운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부하 직원이 내보내는 음파를 수신하고선 계속 그 말을 나에게 들려달란 말이야 라면서 마음이 소리에 딱 붙어있는 것에 불과하다. 권태기에 빠진 연인들의 경우에 상대방이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어도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으니 내용이 제대로 귓속에 들어오지 않고 건성으로 흘려보내기 일수다. 이때는 이런 음파에는 흥미가 없으니 무시해버려야지 라는 미망의 번뇌 에너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라든가 대체 말투가 왜 저래? 도저히 봐줄 수가 없네 라면서 부정적인 분노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이유는 상대방의 부정적인 번뇌 에너지가 싫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며 분노의 에너지를 불태우게 되면
분노의 번뇌 에너지의 총량이 늘어난다. 때문에 타인의 번뇌 에너지를 자극하는 정도가 쓸데없이 강해진다. 그러니 그 이후에는 더욱 싫은 말만 듣게 되는 것이 순리다.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이 여기 한 가지 있다. 쪼잔한 자존심 따위에 얽매이지 않으며 당당한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눈앞에 해야 할 일에 언제나 몰두하는 사람은 그 태도나 마음에서 풍기는 기운에 번뇌가 없고 깨끗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자연스레 존경하는 마음을 품게 된다. 주위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거나 하찮은 존재로 다뤄질 것인지 아니면 존경과 경의를 품은 마음으로 대접받을 것인지는 의식적으로 생각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마음이 내보내고 있는 에너지가 전광석화처럼 주위에 파문을 일으키고 거의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이 나를 업신여기게 만들거나 하찮은 대접을 하게 만든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일하기 좋은 직장 환경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번뇌 에너지를 통제해서 스스로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뀌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번에는 생각을 둔하게 만드는 미망의 충동 에너지에 대해서 보자. 동료가 같이 식사를 하자고 할 때 순간적으로 뇌 속에서 나는 저 사람이 싫은데 라는 반응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제의를 정중하게 거절할 용기가 없어서, 다시 말해 따돌림 당하거나 미움을 받게 될까 두렵다는 번뇌 에너지 때문에 억지 웃음을 지으면서 예 좋아요 같이 먹어요 라고 말한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는 혼자서 조용히 베트남 쌀국수라도 먹고 싶은데 오늘도 이 사람이 좋아하는 청국장집으로 가야 하다니 짜증이 밀려오네 라면서 분노의 번뇌 에너지를 불태우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면 마음속에서는 싫어 죽겠다는 분노의 번뇌와 겉에서는 웃는 얼굴을 하고서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욕망의 번뇌가 각각 상반된 형태로 얽힌다. 마음의 정보 처리가 혼란스러워지는 것이다. 점심 식사를 함께 하자는 하나의 정보에 대해서 겉으로는 거짓 웃음을 지으며 얼버무리려는 욕망의 꼬리표와 마음속으로는 불쾌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분노의 꼬리표가 동시에 붙게 되므로 마음의 정보 처리 계통이 엉망진창이 된다. 티끌모아 태산이 되는 것처럼 이런 사사로운 일들이 몇 번씩 연거푸 쌓이게 되면 마음은 체계적인 정보 처리를 할 수 없게 된다. 구체적으로 말해 직관적 판단력이 떨어지고 정확한 정보를 끄집어내는 기억력도 쇠퇴해져서 결단력이 부족하고 둔한 인격이 형성되고 만다. 이렇게 마음을 서서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번뇌에 붙여진 이름이 미망의 충동 에너지이다. 스스로를 파괴하는 미망의 충동 에너지가 축적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사실 아주 간단하다. 일단 한번 상대방과 어울리겠다고 마음을 정한 이상은 그냥 그렇게 하겠다 라고 딱 굳건한 결의를 다져야 한다. 마음속에서 불평을 늘어놓으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걸 그만두고 이왕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상황을 즐겨보자고 마음을 먹는 것이다. 만약 도저히 상대방과 어울리기가 힘들다면 아예 처음부터 그 사람과 어울리고 싶다는 거짓된 욕망 따위에 휘둘리지 말고 상대방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정중한 태도로 거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보통은 이렇게 간단한 두 가지 선택 가운데 어느 하나를 고르지 못한다. 그리곤 상대방의 제의를 일단 받아들이면서 마음속으로는 궁시렁궁시렁 불평을 하느라 부정적인 번뇌 에너지를 팽창시키고 만다. 유감스럽게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생명체의 일반적인 사고 회로이다.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마음이 이런 간단한 양자택일 문제를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동료가 청국장집에 가자고 했을 때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함께 사무실을 나섰다고 치자.
청국장집을 향해 걷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청국장집에 들어가 자리에 앉을 때, 메뉴를 고를 때도 마음속에선 끊임없이 아, 정말 싫다. 이 사람 말을 따르는 게 아니었는데 라던가 이 사람의 번들거리는 얼굴을 보기만 해도 속이 울렁거리는데 이렇게 같이 있으니 엉덩이가 가시방석 같네 라는 등 마음은 뇌 속에서 계속 불평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상반된 뇌 속의 속삭임이야말로 우리에게 정말 해가 되는 것인데도 말이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사실 하나는 한번 상대방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부정적인 뇌 속으로 도망가지 말고 사태를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이 사람의 번들거리는 얼굴이 싫어서 견딜 수가 없다라는 뇌 속의 속삭임이 시작될 것 같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정신을 번쩍 차리고 이 사람의 기름진 얼굴이라는 부분에서 강제로 생각을 멈춘다. 뇌 속에 틀어박혀서 뇌가 속삭이고 있는 말에 빠지려는 마음을 뇌에서 내쫓는다. 그리고 뇌 속이 아닌 눈앞의 현실로 마음을 향하게 만들어야만 한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오늘은 코이케 류노스케 스님의 행복하게 일하는 연습 중에서 직장에서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 페이스북 페이지 허생의 즐거운 편지,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재우의 브런치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하루 한 페이지씩 읽고 공부할 의욕을 북돋는 책, 보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공비타민을 선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새벽 1시 15분. 내일도 여러분 모두 열심히 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